주목해야 할 여러 이슈를 모아 시청자분들에게 편안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부탁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탁을 들어줄 동아일보 정치부의 윤명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늦어지면서 기자들도 요즘 많이 힘들죠?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바쁜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 기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김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죠. 네, 또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들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그랬죠. 이번에도 만약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1심에서 나왔던 쟁점들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다시 핵심 쟁점이 될 텐데 그 법리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게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입니다. 1심은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알게 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그렇죠. 1심의 판단에 항소한 검찰은 이 대표가 수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정했다며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해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뭐 이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를 갖고 또 이번에 다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개발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건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그렇죠.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의 의지였다며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했고 실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네네. 이 대표는 발언을 임의로 발췌해 재배치했고 발언의 고의성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네요. 네. 아무튼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과연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가도에 좀 탄력이 붙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였다며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대표가 정치적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도층 결집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인데요.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이 대표에 대한 시선이 도덕성에서 경제, 정책 이슈로 옮겨갈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 비명계 잠룡들의 경우 대선 출마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후보 교체론의 핵심 근거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친명계 의원들을 만나보면 예를 들어 8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하면 국민들은 수백 번 압수수색 결과가 겨우 이것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 반대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와서 2심도 유지가 된다면 상황은 좀 반대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당장 후보 교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여권의 집중 포화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쟁점이 되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후보 교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 네.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보면 우리 당의 비명이 어딨냐, 모두 범친명이다 이런 농담 섞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친명이지만 속으로 좀 비명인 분들이 있나 보네요. 네, 그런 네.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좀 빨리 나오면 이 대표의 어떤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직선거법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 맞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6월 26일 안에는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하게 되면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1심, 2심이 다 다뤄졌고 대법원이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일찍 선고를 하느냐, 늦게 선고를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조기 대선보다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대법원 선고가 6월 초에 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판단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급력이 엄청 큰 선거다 보니까 여야의 어떤 긴장감,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당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다른 재판도 있잖아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재판이 혹시 이 대표의 대선 어떤 행보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나요?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위증교사 재판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판들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아서 이 대표의 출마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선거 결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전인수식 셈법입니다. 아전인수라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인데 뭘 두고 여야가 이렇게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가 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이를 근거로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 정족수 미달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한 정현식, 조한창 재판관과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한 김복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헌재가 장고에 들어간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8대0 인용으로 의견이 모였다면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하고 결론을 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부 평의가 하나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기각이나 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의 5대3 기각설이 커진다는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다시 국무총리 대행으로 돌아온 게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어떤 공식이 성립됐다, 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제외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면서 탄핵 인용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국회 측이 탄핵 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뺀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야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의 복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헌재가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비해 정부 2인자를 국정 컨트롤 타워로 복귀시켰다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가 돌아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시 제기될 국정 공백 우려가 오히려 해소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매주 반복되고 있지만 언제 과연 탄핵 선고가 날 것인데, 지금 헌재가 27일 날 일반 선고 관련 사건을 40개나 지금 책정을 해둬서 중요한 결정을 이틀 연속하지 않고 28일 금요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뭐 4월까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헌재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 정리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서 계엄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지난 14일을 예측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25일인 어제까지도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하루 걸러 선고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등 일반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 심판 선고는 28일이 아닌 4월 첫째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쟁점으로 떠올라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재가 재판관 구인 체제를 완벽히 갖추지 못한 채 5대3 등 간발의 차로 의견이 엇갈리면 선고 이후에도 고의로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는 등 후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네요. 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쌍탄핵 카드입니다. 쌍탄핵이라 그러면 2명을 탄핵한다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제 경제부총리로 복귀한 최상목 부총리 얘기인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직무 복귀하자마자 하루 만에 다시 탄핵 가능성이 시사됐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꺼내든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가운데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시급해졌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비공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이번 주에도 발표되지 않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대3 기각설도 나오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이라도 마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거든요. 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 행위라고 판단을 했지만 동시에 파면까지 할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면서 한 총리에게도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뤄둘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 입장에서는 마 후보자의 임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헌재 구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일지 여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안을 발의했잖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지난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긴 합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비록 권한대행 자리를 내려놨지만 대행 시절에 있었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위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탄핵이 헌재에서 계속 줄 기각되고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니 없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게 강경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지도부까지 동의한 이 주류의 목소리인지 좀 온도차가 있어 보여요. 직접 취재해 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여론이 반반으로 엇갈렸었는데요. 여권뿐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현 정부 들어 30번째 줄 탄핵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탄핵의 저조한 승률 탓에 탄핵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13건인데 이 가운데 9명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왔고 그중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시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결과도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8대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상목 탄핵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늘 27일로 만약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72시간 이내에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 권한을 가진 구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3월에 처리가 안 돼도 4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을지 이것도 불투명하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정치부 윤명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